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연소라는 부분에 연소의 3요소를 가지고 화제라고 하는 부분과 소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가산점, 뭐 암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제 수업의 특징은 암기법 이런 거 전 잘 안 해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암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암기법이 있습니까? 그죠? 그죠? 없습니다. 전혀 없진 않아요. 전혀 없진 않아요. 조금 있는데 연소의 3요소는 연소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연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하게 그냥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여기 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인데 조금 더 유창하게 얘기하면 산소 공급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산소 좋습니다. 산소.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어때요? 어떠한 활성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화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점화원을 우리는 어떻다?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됩니다. 연소의 4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뜬금없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연소의 4요소라고 합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내용입니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불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불을 붙였어요. 딱 불을 붙였는데 딱 뜨니까 다시 꺼져버려. 열받네. 다시 불을 붙여. 이게 뭐예요? 순조롭지 않은 거예요. 순조롭지 않으니까 어때요?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거꾸로 해놓고 불을 붙이니까 어때요? 이 불길에 의해서 잘 타서 올라가죠?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제 책은 너무 아까우니까 당신의 새 책을 가지고 한번 태워볼까요? 라이터를 가지고 종이를 하면 좀 이렇게 불이 붙다가 어떻게 해요?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종이를 거꾸로 들고 불을 붙이면 불길에 의해서 어때요? 잘 붙어서 위로 종이를 홀라당 다 태울 수 있겠죠? 태워볼까요? 여하튼 이런 것이 순조로운 연쇄 반응입니다. 이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된다면 어떤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불꽃이라는 거예요. 화염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거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 수산화기와 뭐 수소기와 이런 수산화기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생성이 돼서 계속 결합을 하면서 어때요? 복잡한 학식에 의해서 계속 연소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소의 3요소만을 가지고 연소하는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 무염 연소를 합니다. 연소인데 불꽃 염자예요. 뭐예요? 불꽃이 없는 연소를 합니다. 불꽃이 없는 연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 고체 연소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체 연소에는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표면 연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불꽃을 내지 않는. 즉, 숯, 목탄, 금속분, 코크스 이런 것들은 연소의 3요소만으로 연소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연소의 3요소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열, 전도율, 또 뭐가 있었어요? 비, 표면적,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활성화, 에너지 이런 것들의 크고 작은 거에 따라 그 위험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에 첫 번째 거에 완전 산화물질이에요. 완전 산화물질.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완전 연소하면 무엇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CO2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완전 산화물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는 완전 산화물질이에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산소가 결합이 되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이해 가죠? 두 번째, 아까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네요. A와 B가 결합을 하면 C가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우리 이해해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에너지계는 A와 B에서 C가 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되니까 더 어때요? 작아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대부분에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어때요? 반응 물질이 되죠? C는 뭐가 됩니까? 생성 물질이 됩니다. 에너지는 어떤 게 더 높아요? 대부분의 연소가 된다면 반응 물질이 크죠? 더 높잖아요. 열을 방출하니까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델타 에너지가 있어야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만큼 방출한 에너지만큼 내려가 있을 겁니다. 즉 이러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큰 경우,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보다 에너지계가 작은 경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열 반응에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흡열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떻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질소예요. 질소는 어떠냐면요,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질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흡열 반응을 하겠다. 이해가죠? 반응을 했더니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책 앞에 보면 주기율표가 있는데 8, A족에 있는 것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 헬레아, 크세돈, 뭐 헬륨, 네온, 라세돈, 크세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다? 8쪽이기 때문에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가 들어와서 결합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비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가연물이 될 수 없다. 네 번째는 뭐예요? 불연성 물질인 거. 아예 대부분 흙, 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연소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가연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물어보거나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거나 작년에 요거 한 문제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을 묻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두 번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것은 뭐 산소가 되겠죠. 뭐 또는 공기. 세 번째는 잠깐 배웠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까 제1류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강산화제라고 했습니다. 위험물 가면 배워요. 그래서 법규 아직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저하고 또 법규 그러니까 지겨운 거야. 여러분들과 저와는 8시간, 7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을 만나요? 15시간을 만나요. 지겹죠.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요. 그죠? 자, 근데 위험물을 보면 제6류 위험물이 있어요. 6류 위험물이 뭐가 됩니까? 이것도 산화성 액체가 돼요. 그래서 강산화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또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조연성 가스가 됩니다. 조연성 가스를 다르게 얘기하면 지연성 가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화를 찍을 때 필요한 것은 주연만 있으면 빛이 안 나요. 누가 필요합니까? 조연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소가 잘 되게끔 자신은 불연성이에요. 연소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도와주는 거예요. 잘 연소가 될 수 있게끔.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지연성, 딜레이가 아니에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산소, 당연히 산소, 염소, 이산화, 질소, 불소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조연성 가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은 건 이제 뭐가 있어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야? 연소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뭐예요? 연소에 대한 부분의 정의와 3요소. 그죠? 연소 분류, 비정상, 뭐 연소 조건 적은 있는데 지금 연소의 3요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연소의 3요소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소의 4요소, 순조로운 연소 반응. 다 설명을 했어요. 하지 않은 것은 점화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점화원을 마지막에 이야기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그죠? 제 얘기만 이렇게 쭉 쫓아오다 보면 연소의 파트에서 뭘 공부하고 왜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쭉 내 얘기만 쫓아오다 보면 뭐예요? 소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 가면 소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인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에서 삼천포로 가는가, 저 잠깐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중간중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기초 이론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어때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 알고 있는 내용 또 얘기하네. 그래,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되겠죠. 한 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때요? 이 내용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이해할 건 이해하고 더 숙달하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그죠?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미치겠죠? 국어 시간 오늘 효주쌤, 예쁜 효주쌤 수업 듣다가, 그죠? 산도둑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금 3시간째 처음 듣는 이런 얘기를 막 뽑아내니까 미치겠지, 그지?
아, 네, 진짜 다음 주에는 진짜 안 들을 거야. 인강으로 들을 거야. 그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기 싫어. 뭐 하면서,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점화원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점화원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많이 냅니다. 점화원 하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요. 자연 발화와 정전기예요. 나중에 우리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무슨 포인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위험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유독 점화원에서 그 많은 것들, 원자력 점화원, 정기적 점화원, 화학적 점화원, 열적 점화원 해가지고 표에 가득 있어요. 그 별게 없는데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항상 자연 발화와 청정기예요. 자연 발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는 거야. 그거만큼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산불 같은 거 있죠. 너무 건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불이 나는 거야. 그거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발화점의 상태에 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니까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전기는 정전기는 뭐 별로 위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정전기는 뭐예요? 스파크는 뭐예요? 정전기는 뭐예요? 스파크. 그래서 뭐예요? 정전기는 정기적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데 정기적 점화원 중에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발생된 전하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상황이 되면 흘러보내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상황이 스파크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발생된 전하가 흘러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왜? 축적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머물러 있는 전하가 지금 어떤 조건이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상황에서 보면 어때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걸 가을에 보면 이불에서 이렇게 딱 있을 때, 또는 겨울에 아주 건조할 때 불을 끄고서 그죠? 어때요? 슥슥하면 이불이나 옷에서 어때요? 정전기가 빠쩍빠쩍 일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써요? 어머니들이 섬유유연제, 그죠? 정전기가 없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 정전기가 뭐 어떻다는 거야? 첨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프 조율소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죠? 정전기, 방지, 터치패드가 있어요. 뭐 장난삼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되라고? 아니에요. 뭐예요? 인화성 액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조건, 연수의 범위에 다다르는 조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차에서 일어났을 때 대선이 일어나요. 그죠? 스파크가 일어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빵! 하고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거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못 맞히면 이거로 마이크를 딱 맞히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자, 긴장하지 말고. 자, 저는 진짜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면 한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문제 냅니다. 못 맞추면 이거예요. 자,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도체에서 잘 일어날까요? 비전도체에서 정전기가 잘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죠? 제가 순발력이는 그죠? 그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느렸으면 맞았어요.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전하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생된 전하. 우리가 예전에 보면 책받침 같은 거를 가지고 막 해서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쫙 올라오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우리 여학생들 있을 때 제가 엄청 개구졌어요. 앞에 여학생이 있으면 머리가 길잖아요. 생머리로요. 그럼 책받침으로 어때요? 순간적으로 쫙 해가지고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쫙 따라 올라오죠. 정전기가 발생이 돼서 그런 거예요. 책받침은 뭐예요? 전도체예요? 비전도체예요?
비전도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정전기는 정기적 점화원이다. 비전도체에서 발생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상대 습도를 어떻다? 70% 이상 유지하면. 그러니까 건조한 경우에 잘 발생이 되니까 상대 습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판서를 해야 되는데 판서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우니까 여러분들도 목이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하는 겁니다.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가만히 있는데 열을 어때요? 머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물질에 따라 어때요? 열을 머금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자연발화가 어떠한 열원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에 보면 5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산화열. 그러니까 산화가 되면서 열이 축적이 된 거예요. 반대로 분해가 되면서 열이 발생돼요. 미생물열, 흡착열, 중합열. 점점 더 어렵죠? 여하튼 근데 흡착열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탄 같은 거 있죠? 목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셀 공극이 엄청 많아요. 한번 열이 들어오면 어때요? 열이 잘 빠져나가겠어? 못 빠져나가겠어요? 못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목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열이 들어오면 잘 축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때 열을 축적한 형태가 흡착의 형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흡착열에 의한 자연 발화를 할 수 있다. 석탄은 산화될 수 있어요. 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때요? 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떻다? 산화되는 과정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름걸레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열원이 5가지가 있고요. 그러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오고 그 자연 발화를 어때요? 발생시키지 않는, 억제하는, 그죠? 대책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을 것 같은데. 시골에서 보면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다 소돼지 같은 걸 키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돼지 그 이제 밑에 추우니까 뭐 볏짚이나 이런 걸 깝니다. 그리고 소나 똥 이런 것들을 싸면 그걸 치워서 어떻게 다 저장해 두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거름 이런 형태로 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고, 그죠? 퇴비가 되는 거죠, 그죠?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에 갖다 뿌리면 그게 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퇴비나 이런 것들이 미생물열, 이런 열이 발생이 돼요. 근데 가만히 그것을 시골에서 보면 수분이 많이 생성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수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게 자연 발화를 잘 일으켜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네. 수분, 습도 이런 것이 촉촉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풍을 잘 시켜주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때요?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정전기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약간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수분, 습도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적당한 유지입니다. 확 물에 담그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너무 극단적인 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질문하면 그죠? 안 돼요. 적당한 수분이나 습도 이런 것이 유지될 때 그것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연 발화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